암호화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투기, 변동성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은요, 바로 그 암호화폐가 우리 실생활 경제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한 프로젝트의 야심찬 비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일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경제의 시작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암호화폐가 과연 그 투기라는 꼬리표를 딱 떼고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안정적인 실물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이 모델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안정성의 문제예요.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소상공인들까지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 과제죠. 이 자료를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의 패턴이 좀 보입니다.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로켓처럼 쐈다가 정말 순식간에 추락해서 사라져버리는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디지털 세상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현실 경제도 만만치 않죠? 수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불안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바로 이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불안정한 디지털 세계와 힘겨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걸까요? 이 자료는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좀 기발하기까지 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만약에요, 디지털 토큰의 가치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는 상점이나 우리가 사는 집처럼 실제 자산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물 자산 연동. 말 그대로 디지털 토큰의 가치를 부동산이나 동네 가게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서비스와 직접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사람들이 그냥 오르겠지 하고 토큰을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많은 토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시장 분위기나 뜬 소문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거의 거대한 심리게임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유틸리티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의 기반 자체를 실제 사용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 토큰을 실생활에서 쓰느냐, 이게 바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은 참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 자료는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무려 50%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국 정저우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구매자에게 50% 할인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 눈길에 확 끌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구매자가 계약금의 일부만 내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이 초기 소유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등장하는데요. 이 대출받은 돈을 플랫폼의 자체 통화, 즉 PHI로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나머지 집값을 다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보세요. 이 모델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효과입니다. 구매자는 실질적인 자산, 즉 부동산을 얻게 되고요. 동시에 수백,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이 대규모 스테이킹이 토큰 가격을 안정시키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플랫폼이 같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아쉽죠?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델이 부동산 같은 큰 자산을 넘어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그게 정말 재밌거든요. 이 비전이 우리 일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커피숍 선불카드를 스테이킹 보상으로 충전해서 쓰고 자동차 할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내는 거죠. 동대 식당에서 밥 먹고 플랫폼 통화로 바로 결제하고요. 말 그대로 모든 일상적인 거래가 이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겁니다. 재물은 물과 같다. 생태계를 살리려면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이 자료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특정 소수에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고 사용될 때 진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흐름이나 순환 같은 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모델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그 비전 뒤에 숨겨진 경제 철학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돈, 즉 화폐를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인데요. 그는 화폐가 꼭 국가나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믿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화폐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본 거죠. 바로 이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근본적인 변화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죠.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발행하고요. 하지만 이 모델을 보세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바로 사용자, 즉 우리 자신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참여 행위를 통해서 화폐 발행의 권력을 중앙기관에서 개인들에게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그냥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제의 주인이자 중앙은행이 되는 것. 바로 소비자가 소유자로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을 꿈꾸는 거죠. 수백만 명이 참여할 때 우리는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위에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문장에 이 프로젝트가 꿈꾸는 최종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결제 앱이나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참여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자율적인 디지털 경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비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 경제의 중앙은행이 직접 될 수 있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단지 하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